기초 사업 설명을 맡은 에이비어 하윤입니다. 여기 화면 첫 장에 그 동해, 겨울 바다를 한번 넣어봤는데, 이날 바람이 되게 많이 불어서 파도가 되게 많았는데, 그럼에도 그 겨울 바다는 진짜 많은 걸 좀 품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좀 이렇게 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컷 찍어봤었고, 한 컷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조금 더 많이 품고 더 많이 성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사업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현실 한번 볼게요. 우리가 항상 현실이 녹록지 않은데, 이제 그 43세 때, 흑자의 정점이다가 61세가 되면은 다시 적자로 재진입한다라고 하는데,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으나 아마 평균적으로 그렇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어, 이미 이제 인생의 흑자, 정점을 지나신 분도 있을 거고, 다시 적자로 재진입하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이거는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다. 그래서 이게 재진입이라는 말이 정말 싫습니다. 그런데, 어, 우리가 정말 뭐, 120세 시대를 예측하는 건 이제 많은 사람들이 30년에 그렇게 될 거다. 아니면 50년에 그렇게 될 거다. 70년에 그렇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제 뭐 100세는 살겠지. 이제 이런 생각은 누구나 지금 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 표가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아마 경제 활동 1기를 살아가고 있는 분이 있으실 거고, 그 다음에 2기, 3기를 살아가는 분이 계실 건데, 어, 우리가 나도 일을 오랫동안 안 하고 싶어 라고 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일거리가 없으면 사람이 진짜 무료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들도 나이가 다 이제 70세 이상이시지만 간단한 소일거리를 하시면서 되게 그 활동이 즐거워하시거든요. 사람을 만나고. 그래서 조금씩은 우리가 다 경제활동 2기, 3기를 다 원한다. 그래서 정말 그 80세까지 작은 소소한 소일거리라도 한다라고 치면 80살 이후에서 100살까지를 노후라고 표현을 한다. 노후가 약 20년. 그런데 요즘에 80세 정도에 돌아가시면 우리 너무 빠르다고 느끼잖아요. 그래서 진짜 100세까지가 이제 노후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100세 이상은 운이 나쁘면 20년 더 살고 40년 더 산다고 하는데, 진짜 이게 운이 좋아서 이때도 되게 건강하게 사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건 좀 상상은 안 되지만 우리가 120세를 예측하는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진짜 노후에 대한 대비는 꼭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필요한 노후 자금을 이렇게 쳐보면 평균, 그래도 이거는 최소고, 적정 생활비를 322만 원으로 잡는데, 일단 300만 원이라고 제가 가정을 하고, 1년이 12개월이고, 저는 일단 30년만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래도 이때는 소소한 일을 하는 단계잖아요. 70살 정도만 넘어도. 그런데 그때 생활비가 덜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내가 몸이 아플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부부가 살았을 때. 그래서 그때 300만 원으로 치고 100살까지 산다라고 가정을 하고, 제가 70에서 100살까지의 그 얼마만큼의 노후 자금이 필요할까 계산을 해보니까 10억 8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많은 돈이 필요하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10억을 벌 수 있는지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쓰는 돈은 진짜 이렇게 어마어마하다라는 게 진짜 이 고정적으로 나가는 우리가 쓰는 돈이 얼마나 많은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이제 실력자여서 부모님도 잘 케어하고 아이도 잘 키우면서 내 노후 자금을 이렇게 준비하면 좋은데 그렇게가 힘이 들기 때문에 우리의 수입에 있어서 굉장히 이 다양한 어떤 수입의 루트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기업의 평균이 점점 짧아지고 있고 24년에는 약 15년을 예상했는데 지났죠? 26년이니까 보통은 15년이 안 된다는 얘기니까 이건 정말 대단히 놀랍고 또 은퇴 시기도 사실은 굉장히 빨라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는 은퇴하지 못한다. 다들 80세까지는 내가 건강하다면 소일거리라도 원한다.
그렇지만 AI는 너무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서, 발전하고 있어서, 우리 일자리는 생기기도 하겠지만 사라지는 것도 많다. 그래서, 음, 2090년 미래 계급 전망을 한 서울대 유기윤 교수님 팀 여기서 보면 이게 처음 봤을 때는 그래도 이런 마음이 있었지만 이제는 이 내용들을 보면은 너무 이 시대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진짜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1계급은 그 플랫폼 등 기술을 소유한 기업입니다. 그것도 0.001%이고 2계급은 인기 정치인, 연예인 같은 스타. 공감하시죠? 정치인 대부분 잘 살고 요즘에 그 유명 그 연예인이 탈세만 200억을 했다. 이런 기사를 많이 보시잖아요. 그 친구가 900억을 벌어야지 탈세를 200억을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그 친구의 수입은 900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3계급은 이제 AI가 대체할 거고, 우리 대부분은 4계급이 될 거다. 그래서 나의 자녀가 2090년에 분명히 살고 있을 건데, 어디에 속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를 봤을 때, 우리가 조금 더 해안을 가지고 가이드를 잘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삶의 변수 너무 많죠. 퇴직, 실직, 사고, 질병 요즘에 너무 무서운 것 같고, 사고도 너무 무섭고, 또 이제 오래 사시기 때문에 부모님을 사실 부양을, 어,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이제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위기잖아요. 그렇지만 언제든지 그 부정적인 마인드가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우리는 여기에서 또 다른 기회를 찾고 잘 대비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긍정 마인드가 우리에게는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점에 되게 감사하면서 우리 비즈니스에 대해서 조금 더 잘 고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다행인 것은 돈을 버는 방법이 네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겠죠. 우리 대다수는 직장에 다니거나 일자리를 소유하고 있는 이 95%에 다 들어가는데 이거는 시간이 돈이 되고 그다음에 한계가 있고 돈을 위해서 늘 일해야 하는 물동 임시 소득입니다. 그래서 그 물동의 차이는 있지만 어떤 그 노동이나 시간이 0이 되면은 우리의 소득이 0이 되는 그런 구조에 있기 때문에 이 B와 I 분면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요즘에 사실 이 그 I 부분도 뭐 코스피 5천을 넘었다 뭐 이러면서 대단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집중해야 될 거는 사실은 비즈니스 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스템을 가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하는데 이 시스템은 우리가 자산이라고도 하고 시간을 많이 쏟으면 쏟을수록 더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과 시간의 확장이 이루어지고 이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가질 수 있다라는 그 파이프라인의 자산 소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수익이 이제 만들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지만 한번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이게 끝까지 틀기만 틀면 나오는 그런 어떤 그 샘물처럼 펑펑 쏟아져 나오는 그런 우리 지속성을 가진 자산소득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데는 다들 공감을 하실 겁니다. 임시소득과 자산소득을 봤을 때 우리가 이제 노동소득을 이제 임시소득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이 일이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걸 우리 다들 공감하는 거고 그래서 얼마를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얼마가 나오는 그 자산소득이 있는가에 좀 더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0이 되는 이 노동소득 또 지금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걸 하면서 어쨌든 이 자산소득 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 말들이 다 너무 의미가 있고 좋지만 현금을 창출하는 자산을 축적해야 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네가 진 부채가 모두 누군가의 자산이라는 거. 이 말이 정말 속상합니다. 그래서 부채를 없애고 저의 자산을 만들 수 있도록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는 7단계, 1단계에는 자기 사업을 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나 지금 사업하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내가 지금 하는 사업이 진짜로 자산을 만들고 있는 사업인지 를 잘 보셔야 하고 아메이 비즈니스는 자기 사업을 하면서 자산 소득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이 플랫폼 전성 시대라는 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종류도 많고, 우리가 익숙한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이 중에 아무것도 사용을 안 해 하는 분은 사실 자랑이 아닙니다. 내가 그만큼 이 시대에 지금 이 흐름을
타고 있지 못하다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훨씬 더 불행한 겁니다. 그런데 이걸 자세히 보시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여기에서 그 돈을 쓰는 소비자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이 플랫폼에도 나는 내 사업의 기회는 없고 나의 모든 소비가 누군가의 자산이 되는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1계급이 되려고 하면은 플랫폼 같은 기술을 소유한 기업인이 0.02%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다 소비자이지, 나의 소비가 그들의 자산을 만들어줄 뿐이지, 나에게 기회는 없습니다. 이게 슬픈 거죠. 그래서 우리 개인이 할 수 있는 그 플랫폼을 반드시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아미 비즈니스를 한번 볼게요. 아미 비즈니스도 많은 어떤 그 세대를 거쳐왔지만, 방문 판매, 다단계 판매, 네트워크 마케팅, 이런 3단계, 3세대를 거쳐서 4세대, 이제 SNS 마케팅을 하면서 4세대를 거쳐서 지금은 플랫폼 비즈니스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메이 비즈니스가 옛날처럼 방문해서 팔거나 누군가에게 다단계 소리를 듣더라도 그 사람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지. 나는 플랫폼 비즈니스를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해 나가면 됩니다. 어, 성공 핵심은 연결과 공유입니다. 도대체 뭐를 연결하고 뭐를 공유할 것인가? 개인이든 기업이든 무엇을 파는 것보다 무엇을 연결하고 연결할 것인가가 성공의 핵심이고, 그러면 나는 무엇을 연결하고 무엇을 공유할 것인가를 봤을 때, 어, 그, 이분 잘 아시죠? 갑자기 제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사람들이 내게 5년 후 혹은 10년 후 무엇이 변할 것인지를 묻지만 무엇이 변하지 않을지는 묻지 않는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고객이 원하는 가치를 제공한다면 고객은 절대 외면하지 않는다. 고객이 원하는 가치를 제공한다면 고객은 절대 외면하지 않는다. 도대체 고객이 원하는 가치가 뭘까요? 고객이 이 아메이 비즈니스에 원하는 가치는 뭘까? 그러면 난 아메이 비즈니스를 전달을 할 때 어떤 가치를 전달을 해야 할까를 생각을 해보면, 어, 나도 어떤 플랫폼을 잘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아메이에서 도대체 어떤 가치를 전달해야 하는가를 고민을 해봤을 때, 이 비전과 창업이 이제 초창기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메이 사업의 비전과 창업 이념은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ves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도움으로써 더 나은 삶을 살도록 한다. 시작이 1959년 미국 미시건주 에이다에서 시작을 했고, 인간관계 기반을 둔 사업 모델을 구상했고, 그리고 첫 번째 만든 제품이 이게 대박이거든요. 친환경 농축 액체 세정제였습니다. 에롯이라는 이 제품이었는데, 이 두 분이 세계 최초 생분해가 가능한 친환경 농축 액체 세제를 만드셨죠. 근데 이제 이 창업자님의 책에 보면,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라는 책에 보면은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우리는 물이나 물고기, 식물에게 해가 되지 않고 강둑의 거품이 생기지 않게 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했다. 우리는 우리의 손자들, 그 손자들의 손자들이 이 아름답고 깨끗한 자연 그대로의 맑은 물 속에서 우리가 자랐던 것처럼 자랄 수 있기를 원한다. 이게 아메이 비즈니스의 최초의 제품을 만들어낸 창업자님의 그 철학입니다. 그 어느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 제품들만 만들어내겠다. 이게 지금까지 지켜져 온 거기 때문에 이게 정말 그 사람들이 원하는 변하지 않는 가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기본적인 철학 때문에 아메이역이 지금 미국의 그 미시건주 에이다에 이렇게 공장이 있는데 회사가 있는데 세제도 만들고 정수기도 만들고 또 그다음에 뭐 뉴트라이트 제품도 만들고 다 만들어내지만 여기 보면은 굴뚝도 없고 이 옆에 있는 호수는 1급수물입니다. 그래서 이 창업 가치 철학을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기업의 예상 평균 수명이 사실은 15년도 잘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아메이 회사는 65년에서 70년을 바라보고 있고 뉴트라이트는 100년을 바라보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아메이가 정말 아메이 비즈니스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그 장점이자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음. 아메이 철학과 가치가
너무나 대단했다. 지금은 우리가 이 말이 익숙하지만 ESG 경영이라고 해서 익숙하지만 실제로는 그때는 너무나 생소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 철학과 가치를 지키면서 시대를 이끄는 혁신, 그러니까 시장을 선도하는 브랜드와 제품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있고 우리만 잘 살고자 하는 게 아니라 어, 그 한국에 있는 어떤 한국 사회를 위한 투자도 많이 하고 지역 사회 활성화를 위한 상생하는 기업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메이가 이렇게 60년간 이상의 역사를 가져올 수 있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언제나 작년도 그전에도 직접 세계 1위 직접 판매 기업이었고 전 세계 아메이 사업자 수가 300만 명이 넘는다. 한국 아메이는 88년부터 시작을 했다. 연 매출은 1조 2천억이 넘어가고 있고 2조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과학연구소가 전 세계 75곳 이상이고 특허를 등록했거나 특허 출연 중인 것이 750가지가 넘고 혁신 과학 전문가가 800여 명이 넘고 연간 50만 건 이상의 품질 테스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시장을 선도하는 그런 많은 제품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건강기능식품부터 뷰티, 리빙 이렇게까지 700여 개의 제품이 만들어지고 있고, 우리 트라이트 제품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그 역추적해 갈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도 모두 갖추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미생물 생태계 균형에서 찾은 나만의 건강, 트라이트, 마이랩, 웰리스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 건강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모든 건강의 기본이다. 그렇지만 개인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 개개인마다 개개인에게 가장 적합한 제품을 추천해 줄 수 있는 진짜 완벽하게 앞서가는 그런 어떤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랩, 듀라이트, 웰리스 플랫폼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한 우리의 개인의 건강, 개인 맞춤 건강 수명 플랫폼인 마이 웰리스 랩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 생애에 거쳐서 개개인마다 다른 그 건강을 어떻게 진단을 하고 어떻게 어, 그 가이드해 줄 것인가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AI 알고리즘을 통해서 개개인들에게 다 제시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이 어디가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이 노화 억제 분석 지수, 근육 밸런스 분석 지수, 만성 질환 억제 분석 지수를 통해서 개개인마다 개개인에게 필요한 그런 가이드를 해줄 수 있다라는 게 우리의 아이템입니다. 너무너무 대단하고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영양소가 필요한지까지 모두 가이드를 해주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뿐만 아니라 아름다움도 책임질 수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더 아키텍트라고 해서 사주를 썼을 때 피부 치밀도도 이렇게 탄탄해지고, 그리고 탄력, 그 다음에 턱선, 모공, 이런 모든 것까지 100% 개선이 되었다라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제품도 지금 시장에 나와서 선도하고 있습니다. 공기청정기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초미세먼지 때문에 너무 많은 걱정을 하고 있고 많은 질병으로 우리가 뭐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저희 공기청정기는 생활에 어, 생활을 안전하게 하고 좋은 공기의 기준을 높이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타사 제품들이랑 비교해 봤을 때 걸러주지 않는 그런 게 없다. 비교 불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정수기도 역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 그 필터를 봤을 때 프리필터부터 디펜스 가드, 카본 블록 3단계에 걸쳐가지고 걸러주지 않는 게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시장을 선도하는 브랜드와 제품이다. 말씀드릴 수 있고 발 건강도 그리고 두피 건강도 해서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이 무궁무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메이 제품 도대체 왜 그렇게 좋을까를 봤더니 그 제품 원가의 80에서 85%가 좋은 원료가 원래 좋았기 때문에 제품이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포브스지에서 이렇게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필품 참 감사한데 그런데 뭐 그렇게까지 꼭 우리가 생필품을 쓰는데 꼼꼼하게 따져봐야 되나라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런 어떤 건강을 위협하는 많은 회사에서 만들어낸 그 제품을 알고 믿고 썼더니 사실은 뭐 어떤 아무런 효과도 없었다. 그 다음에 이런 청소 제품이 뭐
유해했다. 요즘에는 그 칫솔에서, 치약에서도 또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생수에도 너무나 많은 미세 플라스틱이 있더라라는 거죠. 그러나 각종 생필품들로 인해서 우리 삶이 위협받을 때 단 한 번도 우리 아메이 제품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아메이 제품은 진짜 정직과 신뢰를 줄 수 있는 제품이라는 게 우리의 진짜 너무나 큰 그 자랑스러움이고 이 아메이 회사가 처음부터 그 가져왔던 그 철학과 가치를 잘 지켜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로 인쇄소득을 우리는 만들 수가 있습니다. 생필품을 우리는 늘 쓰는데 늘 여러 가지 마트를 옮겨 다니면서 쓰지만 이런 그 어떤 마트에서는 내 소비가 지출로 끝나지만 아메 마트는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소비가 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많이 많이 알리는 것이 인쇄소득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라 하면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매달 증가할 거고 평생 증가할 거고 그 다음에 또 상속이 될 수 있는 이런 인쇄소득이 있다라고 하면 한번 알아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아까 플랫폼을 가지는 기업이 되고 싶었잖아요. 그래서 이 플랫폼, 이 회사들이 생산자와 소비자를 여러 가지 어떤 의미로 연결을 시켜주면서 많은 부를,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부를 가져가는데, 여기에는 진짜 내가 할 수도 없고 기회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이 비즈니스는 다릅니다. 우리 같은 ABO가 플랫폼이 되어서 이 생산자와 소비자를 얼마든지 연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기회가 있고, 소비를 통한 경험의 공유와 연결을 통해서 우리가 수입을 창출하는 개인 플랫폼 비즈니스를 아메이를 통해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 플랫폼 비즈니스를 통해서 인쇄소득을 차근차근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방식으로 지속적인 소득을 설계하는 비즈니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제는 이 중간 단계가 많아서, 좋지 않다라는 건 다 압니다. 그래서, 이 아메이 비즈니스는 아메이 회사에서 제품을 공급하고 후원수당을 지급하면 우리는 직접 구매를 해서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 35%의 그 후원수당은 각자의 노력한 대로 가져가는 그런 정직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ABO가 이렇게 플랫폼이 되어서 연결할 수 있습니다. 나도 할 수 있고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어, 요거 때문에 한 번 더 근데 이 장을 넣었는데요. 장표를 넣었는데요. 나의 고정적인 소비는 진짜 유명인과 대기업의 고정적인 수입이 됩니다. 어, 1년에 900억 말이 됩니까? 그죠? 아메 계산은 1959년 시작한 이래로 회원들에게 그동안 보너스 대략 61조를 지급했다. 누군가는 받아갔고, 누군가는 굉장히 많은 어떤 부를 축적했을 겁니다. 근데 그건 노력이었습니다. 이 제품이, 이 유통 마진을, 그러니까 이 광고와 이런 중간 단계에서 이 역할을 개인이 그 플랫폼을 가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옛날부터 노력을 하셨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어떤 보너스가 에비어들에게 지급이 된 겁니다. 이게 특정한 어떤 유명인이나 대기업만 가져간 게 아니라서 우리는 진짜 이건 감사해야 합니다. 보너스 배분 원리가 너무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공정하지 않으면 그 어떤 노력도 우리는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20만 원, 20만 PB 정도의 어떤 포인트를 쌓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어, 내가, 그리고 여러분이 여기 중간에서 나에게 소개시켜준 S가 있고, 또 이 제품이 너무너무 좋아서 써보고 좋아서 AB에게 알렸다라고 봤을 때 그들은 그들이 소비한 것에 대한 3% 캐시백을 6천 원을 가져가고 저는 제가 소비한 것과 AB에게 알린 그 어떤 노력으로 24,000원을 가져가고 S는 매출은 더 많지만 먼저 가입했지만 여러분에게 한 번만의 노력을 했기 때문에 12,000원을 가져가는 이 보너스 배분 원리가 굉장히 공정하지 않습니까? 먼저 했다라고 해서 매출이 많았다고 해서 많은 게 아니라 더 많이 노력한 사람한테 보너스가 더 많이 가는 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런 구조잖아요. 그래서 선착순이 아니다. 노력순이다. 그래서 이 보너스 배분 원리가 너무 공정했기 때문에 에디슨 마케팅상을 받았던 겁니다. 어, 24,000원을 벌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조금 더 제품을 쓰면서 알려볼 수 있죠.
그래서 요 세 사람이 20만 PB 정도를 쓰도록 노력을 하고 내가 9%가 되었을 때 120만 PB 이상이 되었을 때 나는 월 15에서 30만 원 정도를 가져갈 수 있다. 내가 15만 원만 매달 수익이 생기더라도 나는 연 180만 원 이상을 자산소득을 만들 수 있다. 괜찮죠?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이 사람들이 그 정도의 15만 원, 180만 원에 연 180만 원 정도의 소득이 생기게끔 내가 도와주면 나는 연 840만 원 이상의 어떤 그런 자산소득이 발생을 한다. 100만 원이라고 봤을 때 이 가치는 조금씩 다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이 정도의 가치가 있더라. 예금 5억 원의 이자이거나 연 4억 원 아파트 월세가 되거나 유튜버 구독자가 한 3만 명이 되거나 내가 금메달을 따서 연금을 받거나 다 수월한 건 없는데 내가 제품을 써보고 알려보고 도움으로 해서 100만 원 정도의 자산소득을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이것도 사실은 너무나 가치가 있더라. 노력해볼 만하죠. 그래서 이분들이 모두 다 100만 원 정도씩의 그런 자산소득을 갖게 해주면 나는 매달 약 250만 원 정도의 소득이 되는 SP라고 하죠. 처음은 하지만 파운더스 PT가 됩니다. 1년 내내 하면. 그러면 여행도 가고 보너스도 받고 굉장히 자산소득으로는 큰 자산소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1년 걸려도 좋고, 3년 걸려도 좋고, 5년 걸려도 되게 괜찮은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의 노력 여부에 따라서 제가 파운더스 플래티늄까지는 요거 1년 12번 250만 원을 받는 이 파운더스 플래티늄을 말씀드렸고, 사파이어, 파운더스 사파이어, 에메랄드, 파운더스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그 이상도 자기의 성장에 따라서, 목표에 따라서 얼마든지 어, 노력하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어, 배웠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노력해서 정말 자산소득을 잘 만드는 그런 아메이 비즈니스를 잘 알아보고 열심히 우리 모두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